7월 1일 스탁 USA 주간 투자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상황 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면은 미국이 5월달 내구재 수주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공기 수주에 영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지속돼 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구재 수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세인데 항공기를 핑계로 삼는 거는 이제는 아마 다음번에는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졌어요. 예상이 131이었는데 121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7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나오고요. 댈러스 지역과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댈러스가 미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은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댈러스가 지금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2로 떨어졌다. 이거는 2016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건데 굉장히 어떤 그 지역 경제가 빠르게 좀 경색되고 있지 않나. 다만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뉴욕이 나오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하고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좋게 나와도 아마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올 이슈들 중에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쭉 연결되는 이슈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역전쟁하고 북핵 협상이 있는데, 무역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악은 면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반복되는 얘기죠.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얘기고. 하지만 끝은 있죠. 어차피 재선이라는 끝이 있죠. 지금 보면은 90일간 무역협상 재개를 전제로 해서 무역전쟁을 멈추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아르헨티나에서 협상했던 거랑 이제 유사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난리 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완벽하게 중국이 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어차피 대선까지는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버티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이 무역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버텨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은 이 무역 전쟁을 버티지를 못할 텐데 주식시장이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무역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북핵 협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북핵 협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DMZ를 바로 넘어가지고 직접 걸어서 넘어가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고의 이벤트가 됐었죠. 근데 이게 사실 미국 경제하고는 무관한 거죠. 아무리 북한이랑 잘 돼봐야 뭐가 좋은 게 없잖아요. 부가적인 어떤 이슈를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다. 사실 그게 말만 그런 거예요.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근데 히토류 북한에 있는 거 빼오지도 못합니다. 왜? 채굴 하려면 또 한참 걸려요. 대북 무역? 이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말할 거리도 없습니다. 자, 이번 주 보면은 이 이슈들이 지속해서 넘어오지만 결국은 미국 경제와 기업 내부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들 제가 별로 시장에서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얘기했죠. 시장 그렇게 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번 주에 다시 거론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주 일정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들어가면은, 자, 지금 연준에서 스피치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조업 관련 PMI 지수들이 양쪽에서 다 나옵니다. 마켓 ISM 다 나오죠. 그리고 3개월물 이제 채권 이자율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제조업 관련된 지수들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예상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반전해주면은 좋겠지만은 정말 떨어지면은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마켓 같은 경우에는 50.1, 0.1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5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침체예요. 연착륙 아니고 경착륙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3개월물이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단 말이죠. 이러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 월요일 날 나오는 것들을 잘 봐야 된다. 화요일 날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스피치 있고 뉴욕 인덱스 나오는데 그렇게 이게 중요한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만약에 윌리엄스나 메스터가 갑자기 금리나 내일 하겠다 이런 상황 아니면은 중요한 일이 안 나옵니다. 수요일로 넘어가면은 이제 모기지 30년물 이자율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 관련된 것들, 무역 수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서비스업 지수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서비스업 지수가 그동안 시장을 버텼는데 이것도 지금 빠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 나오는데
자동차 판매가 떨어지면은 이게 소비가 떨어지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공장제 주문 나오는데 공장제 주문이 아직까지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7월 5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고용 관련한 지수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고용 관련한 지수들이 나오는데 뭐 그냥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 지역의 고용 관련 지수들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 고용 지수는 지금 굉장히 뭔가 좀 웃기는 상황인데 고용 지수가 안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지만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버텨져요. 이게 고용지수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한다 쪽으로 돼서 시장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된 7월 5일 날 요 지수들 좀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제조업 지수, 월요일 날 나오는 제조업 지수가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제조업 지수의 상황이 어떠냐면 2016년도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2015년도에도 이러진 않았어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조업 관련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품을 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덜 만들 계획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제조업체 수익성이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떨어진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여력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봐야 돼요. 5% 이상 올라갔었던 그 모기지 대출 이자였는데 그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자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의 수요를 유지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자율이 적정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정선이 지금 한 4%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금리 인하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경제 일정하고 스케줄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는 2부로 넘어가서 기술적 분석 통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